자, 마이크 테스트. 자, 고등학교 3학년 전 시간까지 쌤이 수능 완성 순서편을 했는데 그게 내용 중심이라 가지고 뭔가 좀 깔끔하게 설명으로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뭔가 찾는 게 좀 많았죠. 어쨌든 완성은 질문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든 뭐 현강에서 학원에서든 이렇게 해결을 해주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 하려는 수업은 여러분이 보통 교재에 7강을 먼저 좀 하려고. 선생님 빈칸 추론을 하다가 빈칸 추론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좀 장황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만약에 다음 주도 이 수업을 계속 해야 되면 그 부분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할 건데 일단은 이 수업이 조금 더 이런 수업으로는 하기가 나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어떤 좀 쉽게 나갈 수 있는 강들을 먼저 좀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교재를 좀 맞춰 갈게요. 이 7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야. 도표, 수용문, 내용일치,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짧게 압축해서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이 강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을 중점적으로 모아놨어요. 혹은 첨예한 부분에서 해석 실수를 하거나 이래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만 모아서 따로 쌤이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시고 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외워야 할 부분들 선생님이 다 정리해 주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7강 끝에 보면 이 표현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게 해놨어요. 거기에 테스트를 다 하시고 안 된 부분은 체크를 해서 다시 암기를 반드시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처음부터 들어가면 일단 도표 문제에 관해서는 실용문이나 내용일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하나짜리만 나오는데 도표 문제는 1, 2, 3, 4, 5가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에 틀린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2번도 별로 없죠. 도표 문제는 3, 4, 5에서 이렇게 찾을 때 답이 되는 문장이 틀린 것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틀린 것을 찾을 때요, 보통 문장이 1, 2, 3, 4, 5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아. 두 개 중에 하나는 맞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두 문장 중에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3번이 틀린 거면 앞을 보고 맞는 거하고 4번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두 개가 있으면 문장 두 개를 나눠서 앞쪽이 맞다 하더라도 뒤에가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트릭을 써서 여러분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인데 이건 해석만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Unlike a house made of dawn which is set in southwest, the way to Rainy Mountain is set on the southern plains. 그러면 unlik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unlike 구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뭐뭐와는 달리 뭐뭐는 이렇다 이런 문장이에요. 여기 위치부터 여기까지는 코마 뒤의 위치로 그냥 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선생님이 얘를 왜 적었냐면 이거를 해석을 시켜보면 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dawn 하면 새벽이지. 새벽으로 만들어진 집과는 달리 그것은 is set 만들어져 있는데 southwest에 the way 길 Rainy Mountain으로 가는 길은 is set 만들어져 있다 southern plain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러면 해석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된 거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봐, 이 대문자잖아. 여기 봐, 이것도 대문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the southwest 여기 대문자는 뭐 상관없고요. 이게 더 웨이의 이 웨이가 대문자죠.
rain의 이거 대문자.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house를 집으로 해석하려면 어가 있어야 돼요. 없잖아. houses,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중에 이 표현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또 써놓은 거기도 해. be set in 하면 세팅이 되어 있다. 여기서 set은 pp예요. set이잖아. 그 다음에 in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e set in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에서 뭐뭇을 배경으로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나? 이거 외워 두셔야 돼. 왜냐면 영화도 우리가 세트장이란 말을 쓰죠. 어떤 세트장이란 말을 쓰잖아. 그 세트가 뭐뭇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대문자를 쓴 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이 House Made of Dawn 이라는 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럼 봐. 남서 사우스웨스트라는 곳을 이게 저거가 붙었으니까 장소겠죠. 사우스웨스트라는 곳을 됐니?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House Made of Dawn 이라는 작품과는 달리 됐니? The Way to Rainy Mountain 이라는 작품은 Southern 남부 평야 Southern Plains를 이것도 지명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어떤 Southern Plains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진 영어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애들이 갑자기 해석을 하다가 막히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겠죠. 당연히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단위를 반드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빌리언 하면 10억, 밀리언 하면 100만, 다우전드 하면 1000, 다우전즈 하면 수천, 헌드레즈 하면 100. 단위 확인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도표에서. 그래서 꼭 이걸 틀리진 않겠지. 그러나 못 파시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라고 되어 있냐? 어쨌든 그 다음은 순서나 분수 표현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분수 표현은 문제가 안 될 거야. 이건 중학교 때니까 분수 표현이야. 뭐 틀리겠어요, 여러분이? 분수 표현 자체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기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서수로 표현을 하는데 얘가 1이면 S를 안 붙이지만 2부터는 붙여야죠, S를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 이러면 2/3 이렇게 써야 되잖아. 뭐 이걸 모르지는 않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순서 표현은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잘 몰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선생님이 오랫동안 가르쳐봐서 아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닌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요. 왜 어렵다고 느낀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것은 영어에서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second to none이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이게 1등이라는 얘기야. 즉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외워야 돼. second가 두 번째니까 그러지 마시고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외워야 돼. 1등 이렇게. second to none.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괜찮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외세요. second 두 번째인데 to. 누구에게 있어서 두 번째야? none. 그 앞에 아무도 없다고. second 이게 두 번째면 앞에 뭐가 있어야지. 얘에 대해서 두 번째 이래야 되는데 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죠. 첫 번째. 외웠니? second to none 하면 뭐라고? 1등 이렇게 외워야 돼. second to none 1등. 지금 외워. A is runner-up. A is runner-up. 이것도 외우셔야 돼. runner-up. 2등 이렇게 외우세요. 물론 3등도 될 수는 있으나 그냥 2등 이렇게 외우면 돼. runner-up이란 말은 컴피티션이 있었을 때 1등을 제외한 수상자를 뜻해요. 원래. 그러니까 2등이나 3등이나 runner-up이 될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되네요. runner-up. 누군가를 runner-up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외우면 모른다니까 잘. runner-up 이러면 1등을 제외한 수상자. 즉 그냥 여러분 2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second to none은 뭐라고? 1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몰랐으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 runner-up 하면 2등, second to none 하면 1등. 됐냐? 자, 그 다음에 위에 너무 위라서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죠? A is followed by B 이런 표현이 있다 쳐. A is followed by B. 얘를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A is followed by B. 근데 능동으로 바꾸시면 B follows A 이런 표현이 되겠죠.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거나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것은 문장의 뜻은 변하지 않죠.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면 능동의 문장을 가지고 생각해봐. A follows B 이러면 뭐야 뜻이? B가 A를 따라가죠. 그러면 얘가 1등 먼저 가고 얘가 뒤따라간다.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문장하고 뜻이 똑같으니까 A is followed by B에서도 A가 1등이라는 얘기죠. B가 2등이라는 얘기죠. 잊지 말라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의외로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 구체적인 예 하나를 들어줄게.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동차 생산량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동차 생산량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량으로 따지면 이번 코로나 국면 때문에 4위가 됐다고 해요. 원래 4위가 독일이었거든요. 독일을 제치고 4위가 됐는데 그건 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분야에 있어서의 자동차 생산량, 어느 지역, 어느 기간 동안 뭐 이런 문제였는데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3위를 했다 이렇게 쳐봐. 우리나라가 3등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 followed by B 이렇게 나온 거야. followed by China 이렇게 나온 거야. followed by China. 근데 이게 니네 선배들이 이걸 전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나라가 3위를 했죠. followed by China.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면 중국이 몇 등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얘네 해석에 따르면 중국이 2위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순간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국은 뭐뭐뭐뭐 하는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followed by China. 아,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애들이. 그냥 그러고 봤더니 아, 중국이 4위야. 그럼 틀렸네 이렇게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거죠. 왜? 자, 봐. 분사구문으로 나온 건 뒤에 다시 할 텐데 뭐뭐뭐 해서 한국이 어떻다 하고 코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 주어를 대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 followed by B 이러면 이 B가 몇 등이야? 앞에 나온 애 다음이잖아. 그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등이면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면 얘가 4등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2위가 아니라 4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 표현을 잠깐만 있어봐. 이 뒤에 없나?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얘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뭐까지 알아두셔야 되냐면 문장이 있고 코마를 찍히고 분사구문으로 쓴 거야. following 점점점 이렇게 돼 있다. 아니면 문장이 이렇게 있고 followed by 자꾸 이렇게 쓰네. 스펠링 followed shit. 아, 미안해. 욕 아니야. 다시 followed by 너 왜 이러냐? followed by 점점점 이렇게 돼 있을 때 해석법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봐라.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순서의 경우, 그 다음에 시간상의 경우. 이거 똑같아.
순서의 경우, 시간의 경우가 있는데 요걸 해석하실 때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줄 밑줄 해석을 다 합니다.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순서의 경우는 됐니? 뭐뭇을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 뭐뭇을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1등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순서가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점점점이 첫 번째 먼저다 이렇게 그냥. 그럼 얘는 똑같죠. 요거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석 다 하시고 점점점이 그 다음이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는 이 얘를 알면 얘는 기본적으로 아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간의 문제인데요. 시간상 팔로우를 쓸 수 있잖아. 시간상 팔로우를 써서 해석법은 어떠냐면 이렇게 앞을 다 해석하세요. 다 그리고 끊으시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점점점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여기 끊어졌나? 점점점 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겠어? 앞에 해석 다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그런데 그 후에 점점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얘는 해석법을 암기해 놓으셔야 돼. 얘는 반드시. 오케이? 그 밑에 거는 설명을 안 할 텐데 어려워. 왜 어렵냐? 참고로 follow 하면 뭐뭇을 따라가다죠. 정확하게 이 단어의 반대말이 precede예요. 정확하게 반대말이 precede예요. precede야. 그럼 이게 뭔데? 이게 선행하다의 뜻이에요. 선행하다가 뭔데? 앞서가다의 뜻이야. 수학에서 이제 선행학습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커니즘이 딱 얘와 반대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일로 와봐봐. 여기 지금 following 점점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preceded by 점점점 이렇게 써도 해석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followed by는 얘는 preceding 점점점 이렇게 쓰면 해석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외우려고 보거나 해석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뭇을 선행하면서가 ing야. preceded by는 뭐뭐에 의해 선행되면서가 ed예요. 실제로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해도 잘 안 돼. 그건 following, followed by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메커니즘을 아예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following 점점점 하면 아 점점점이 먼저 있었어요 이렇게. followed by 점점점 점점점이 나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머릿속에 넣고 preceded by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following 점점점은 preceded by 점점점인데 그것이 뭐다? 그 일이 먼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followed by 뭐뭐뭐 이러면 그 일이 나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걸 바꾸면 preceding이다 이렇게. 얘는 암기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문제를 풀 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인간이라면.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적어놓고 순서를 적어놓으면 돼. following 1번 이렇게 followed by 2번 이렇게 적어놓고 preceding, preceded by는 그거와 거꾸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로직을 딱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다음 분수, 기수서수는 안 할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해서. 다음 비교나 비율. as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석법 아시죠? 문장이 이렇게 있고 as 보통은 형용사나 부사 둘 다 쓸 수 있어. 그 대신 원급을 쓰셔야겠지. as 점점점점 이러면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게 짧으면 해석이 잘 되는데 길면 해석이 잘 안 돼. 비교 문장이 어렵단 말이야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얘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점점점도 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원급이라고 되어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앞문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다 한 다음 그 다음에 얘를 붙이면 되죠. 다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뭐뭐 만큼 혹은 뭐뭐뭐 만큼이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요때 여기 원급 자리에 형용사야 부사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수능에도 많고. 그러면 as 점점점을 다 빼내시고 얘를 앞문장에 이렇게 붙였을 때 얘가 문장 성분상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해석에서 뭘 수식하냐를 보고 형용사냐 부사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명사를 해석한다면 형용사가 답이겠지. 뭐 명사 외에 다른 것을 수식한다면 부사가 답이겠지. 아니면 보어 자리라면 형용사가 답이겠지.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게 as 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급은 뭐 더 이상 안 할게요. ER이 나오면 then이 나오는데 이것도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면 똑같아. 비교급을 빼시고요. 이런 비교급을 빼시고 이 뒤에는 형용사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then도 빼시고 뒤에도 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해석을 하시고 얘보다 더, 얘보다 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끝나요. 최상급 표현은 뭐 중학교 때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정리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는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배수사의 표현도 한 번은 꼭 정리되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이 해석을 해가지고 할까요? 그래요. 여기 나온 문장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말게요. 평균 세율은 됐니? 모든 이에게 있어서의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이런 거예요. 됐니? 그럼 동사가 어디 있냐? 동사가 워죠, 워. 얘가 동사란 말이에요. 얘가 주어.